네, 오늘 포럼에 중요한 쟁점이 하나 등장했죠. 지난 촛불항쟁 과정에 노동운동이 과장되었다 역할이라고 하는 좀 중요한 쟁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좀 말미에 좀 종합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예, 달려오셨죠? 날라오신 것 같은데 항쟁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아마 항쟁의 한 가운데에 계셨었죠. 우리 안진걸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늦어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오늘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중계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7시 반까지 방송 스튜디오에서 청문회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피해자들하고 이제 전문가들이랑 청문회 보면서 비평하는 거 하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가야 된다. 그래서 늦은 점 죄송합니다. 예, 당시에 우리 박근혜 정권 대중 비상국민행동 저희 상임 운영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운영위원회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이영 총장님이랑 정성희 선생님이랑 같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회의도 정말 회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회는 여기 이현출 선생님 자료 잘 나와 있습니다. 뒤에 23번 일지, 그다음에 참가자 현황. 이거 제가 초안을 잡아가지고 우리 태진에서 운영위원회 삭제했던 안들인데요. 같이 이제 신문진들이랑 당시 정리했던 내용들이고, 그건 팩트 역사적 사료로서 같이 가지고 충분하고 팩트가 인원 집회 인원 문제도 경찰은 축소를 하도 많이 해서 저희가 그걸 매번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반박하고, 그래서 경찰이 중간에 앞으로는 집회 인원 집계를 하지 않겠다, 경찰 업무도 아니고 정치로 악용하는 걸 악심 끊겠다 하는 항복선까지 받아내고, 대부분 언론이나 국민들도 경찰은 과연 어마어마한 축소를 퇴진행동은 일부 과장이 있고 부정하고 있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추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는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광화문역으로 향하는 모든 전철역에서 4차 인원을 실시간으로 우리 양대 지하철 공사, 지금 이제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는데 1호선부터 8호선의 역들로부터 하차 인원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인 분석도 할 수 있었고, 거기다 매차례 여론조사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연인원 1,700만 명 이제 저희가 참여했다고 발표한 다음에 실제 내일신문에서 국민 3월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집회에 국민들의 당시에 우리 3분의 1이 직접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100만에서 3분의 1 하면 1,700만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하차 인원 통계, 저희들의 현장의 집계, 신문사들 여론조사, 거기에다가 이제 발달된 과학기술로 모두 핸드폰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무선 기지국과 거기 보이는 핸드폰 터진 핸드폰의 개수를 또 추정한 과학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로도 입증이 된 사실이라 해서 과장되지 않은 이제 팩트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오봉석 위원장님이 쟁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다음 쟁점인가요?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더 기여도 많이 했고 또 촉발시키는 면도 있고, 이제 그것을 크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전 과정을 보면 그건 헌신하고 기여하고 촉발한 건 맞지만 전 과정 이제 이현철 교수님이 미시거시라고 써놨는데, 거시어로 보면 오히려 노동민중단체들의 헌신과 기여와 촉발은 홀대받아서는 안 되고 아주 높이 평가받아야 되지만, 전 과정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압도적으로 쏟아져나가는 항쟁이었다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그 다음에 이현철 선생님이 인용한 책 말고요, 촛불광장의 안과 밖이라고 하는 서강대 당시 교수들, 연구자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실증적으로 이렇게 책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모여져 있는데 누구랑 나왔냐라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거기에 보면 90% 가까이가 가족하고
친지 직장 동료랑 나왔다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우리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이 했던 역할이 축소되게 평가받은 분노를 고조시키고 응축시키고 한을 맺히게 만들고 반드시 언젠가 끌어내려야겠다라는 몰아내야 된다라는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작용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것에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비리가 이제 다 밝혀지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추적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도는 한 언제부터 추적됐냐면요. 2014년부터 추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심 이시니까 입체적으로 오려면요. 사실 그 언론인들의 역할도 촛불 환경에서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근데 의외로 근데 우리는 한겨레 신문의 JTBC 보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만 당시에 의외로 넘버원이 최순실이었다는 보도는 제일 먼저 세계일보가 터뜨립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박관천이라는 사람 참으로 그 사실을 사회에 알린 넘버원 최순실, 넘버2 정의는, 넘버3 박근혜, 박관천이라는 사람 구속까지 되고요. 세계일보 사장도 쫓겨나죠. 박근혜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설적으로 사실은 TV조선 내 그 제보를 받은 팀이 추적을 해가지고 이른바 TV조선이 보도한 거 있죠. 의상실에서 최순실 핸드폰 닦아주는 행정관 요 보도랑 지하실에 아파트 지하실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거칠게 이렇게 손으로 방해하는 최순실 동이라는 TV조선 추적팀이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TV조선 팀의 이제 그 수장은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책인데요. 보시면 그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TV조선이랑 편견을 빼고 보면요. 굉장히 얼마나 헌신적 입체적으로 그들이 보도를 했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고영태를 만나는 과정 이런 거 보면 드라마틱한 나중에 영화가 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도 책이 수십 권이 나오겠지만 영화도 수십 권 나오겠죠. 지금 다큐도 여러 개 나왔잖아요. 책도 벌써 수십 권 나왔습니다. 송호군도 냈고 손호철 이런 여기도 책이 근데 앞으로 그 취재 과정도 아마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그 며칠씩 숨어 있어 추적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 촛불 대항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정말 대단한 우리 국민들에게 항쟁의 경험 있는 우리 국민들 4.19에서 5.18, 5.18에서 6월 항쟁으로 6월 항쟁에서 08년 촛불 02년 미선님, 효수님 촛불 집회로 그 다음에 04년 탄핵무효 국민행동으로 08년 대규모 광우병 위험 육산 촛불 항쟁으로 그리고 이런 항쟁이 있었고 세월호 추모 행동이 있었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 가장 탄압이 심하던 그때도 민중촉구투쟁을 꾸준하게 했던 우리 노동민주화 단체들의 저력과 전통 헌신이 있어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중에 뭐가 더 기여를 했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굳이 그걸 밝힐 필요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대항쟁이 일어났고 혹자는 촛불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뭐 대항쟁도 촛불시민혁명이다. 그것도 그 정의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정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현주 선생님 책 제가 토론문을 못 썼습니다. 죄송하겠는데 이현주 선생님 글은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정성기 선생님 말씀처럼 노동민중운동의 역할이 이제 다른 연구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는 느낌 저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역할과 헌신, 그다음에 퇴진운동에서 기여했던 뭐 촉발